고기는 오히려 과다 섭취가 문제지 안 먹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고 음식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연구를 하다 보면 동물성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식습관을 이제 채식으로 많이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하게 많이 알려진 분으로는 이제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인 존 맥두걸 센터라는 병원도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채식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이분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미국의 이제 주 음식이 고기와 빵 위주의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동물성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중풍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의대를 진학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신 거죠. 대부분의 이제 의학 과정, 학사 과정 안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보다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질병 위주의 모든 과목들이 또 수술법들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공부 과정이 없습니다. 존 맥두걸 선생님은 그냥 건강을 연구하신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중풍에 걸렸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질병이 많은가? 미국을 질병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질병이 많은 곳이잖아요. 음식에서 그 답을 찾았고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지나친 우유 섭취, 그리고 지나친 가공된 빵이나 가공식품, 가공음료 이런 것들을 끊고 자연의 산물인 이제 과일, 채소 그리고 탄수화물, 고구마, 감자나 심지어 쌀도 가공을 덜 거친 형태로의 자연 중심의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콜린 캠벨이라는 미국 코넬대 명예 교수님이란 분도 원래 수의사여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더 많은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더 먹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까를 이제 연구를 하시던 중에 신기한 결과를 발견하게 된 거죠.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그 나라의 어린이가 더 많은 병에 걸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암까지. 그래서 원인이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고 이분도 자연 식물식이라고 하는 과일, 채소, 녹말 음식 위주의 식단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섭취가 증가할수록 암도 증가한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대 교수인 콜린 캠벨과 또 아들 토마스 캠벨이 함께 아주 대규모의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60년에 걸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차이나 스터디라는 건데요. 고기 섭취량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 미국과 유럽 중심의 나라와 고기를 적게 먹는 나라, 아시아 쪽의 이 나라들을 비교했을 때 하루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고기를 먹는 아시아 쪽의 이 사람들이 훨씬 질병이 적고 또 암도 적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국가라 하더라도 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고기 섭취량이 10% 이상 넘어갔을 때는 또 동일하게 심장질환, 암, 만성질환들에 노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암도 같이 증가한다. 이것은 대규모 이 차이나 스터디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됩니다. 1981년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토 연구 논문에 의하면 암이라는 것은 35% 정도가 식습관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 가공육을 많이 섭취할수록 암이 많이 유발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또 은퇴자협회에서도 식습관과 또 고기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니까 가공한 그런 고기 음식을 먹었을 때 햄 같은 가공육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가공육을 먹은 어린이들의 경우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무려 백혈병 발병률이 74%가 넘다라고 보고가 됐고요. 성인의 경우 가공육을 먹었을 때 췌장암이 무려 69% 이상
방광암이 59%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일반 고기도 아닌 가공육을 먹었을 때는 고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학 성분이 들어가게 되고 발암물질이 많이 생성된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에서 많이 발견되는 나이트로사민을 먹었을 때 사람의 세포는 DNA가 유전자가 변하게 되고요, 또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기 속에 있는 성장인자인 IGF-1은 암세포를 더 키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공육은 절대적으로는 정말 먹지 않아야 되는, 또 최소화해야 되는 음식이고요. 가공육과 함께 붉은 고기의 섭취도 역시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일단 혈액이 탁해집니다. 고기 자체 이 성분이 일단 단백질과 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동물의 항생제라든지 성장 호르몬, 또 다양한 성분들이 같이 있어서 사실 인체의 소화 요소가 100% 소화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인체는 100%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일단 소화 불량이 되면 그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 찌꺼기와 함께 또 거기에 있는 지방, 이런 것들이 몸에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혈관 내까지도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탁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은 우리 몸 전체, 피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줘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피가 탁하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몸 전체에도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피가 오염이 되면서 그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림프가 막히고, 림프에 너무나 많은 노폐물 증가로 인해서 몸 전체에 독소가 같이 쌓이게 됩니다. 림프라는 것은 몸의 여러 순환을 돕는데요. 우리가 피의 순환, 혈액 순환 너무 중요한 것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림프 순환도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면역 세포들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 순환이 바로 고기에 있는 여러 성분들, 또 다 되사되지 않은 찌꺼기들로 인해서 림프관이 막히고 순환이 잘 되지 않으므로 몸에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되면 이 혈액과 림프의 변화로 인해서 몸 전체에는 독소가 쌓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것은 역시 질병에 걸릴 확률, 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고기에 있는, 고기를 소화시키고 나면 생기는 부산물인 암모니아나 요산이나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은 인체에서 빨리 나가줘야 되거든요.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 이런 성분들이 몸에 쌓이고, 또 이 성분들 때문에 다양한 질환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요산이나 요소나 노폐물들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결석을 만들어서 신장이나 간이나 담석에 쌓이게 됩니다. 결석이 생겼을 때 당연히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기는 이런 여러 요인들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먹거나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을 차이나 스터디를 연구한 콜린 캠벨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식에는 항암 성분이 많습니다. 그 항암 성분으로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이 영양소는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막거나, 또 암세포가 전이되는 데 필요로 하는 혈관이 만들어진 혈관 신생을 또 막기도 합니다. 또 암세포가 또 계속 돌연변이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데요. 이 직접적으로 막아주기도 합니다. 암세포를 해결하는 면역세포들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세포들의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역시 파이토케미컬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는 줄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실제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암에 잘 안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럽 8개국에 30만 명의 남성과 여성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에 걸리지 않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이 채식하는 사람들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1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 15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한 바에 의하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이나 다양한 기타 질환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에서도 채식하는 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암과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새롭게 암에 걸리는 90만 건의 이 암 환자들의 사례에서도 35% 정도까지 암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암학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채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고 암이 많이 해결되는 공통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계 암 연구 기금에서도 역시 채식을 하게 되면 암을 예방한다라는 공통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약 400만 건의 암을 예방한다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거나 또는 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의 양을 5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만큼은 에너지도 내고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과일 식사를 하자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굉장히 소화도 편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고 또 면역력이 좋아지고 또 자가 면역 질환도 굉장히 완화되는 여러 좋은 증상들을, 좋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아침 식사 정도는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하루에 80g 이하로 줄여서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안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아주 최소한으로 드시는 것, 또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인체는요, 균형 잡힌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은 대량 영양소, 탄단지와 이 탄단지를 태우는 미량 영양소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외에도 이 식물성 단백질에도 단백질의 종류가 풍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콩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또 과일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형태는 이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조효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소화 흡수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한 인체에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미량 영양소들을 더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식물성 단백질을 채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채식주의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연의 식물을 많이 먹는 채식주의자나 이 비건이 더 심혈관 질환이나 암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최대한 많이 드시고 동물성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먼저 고지혈증이 아주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의 이 수치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합성이 굉장히 증가해서 또 음식을 통해서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식물성으로 바꾸는 순간 이것은 고지혈증 약보다, 콜레스테롤 약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실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분들의 경우 2주 동안 채식 위주의 식사만 해도 과일, 채소를 좀만 먹어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 섭취를 줄이는 것, 또 신선한 과일, 채소를 많이 먹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심장 쪽의 질환, 동맥경화나 관상동맥을 막는 일이나 심근경색이나 심장 쪽의 이 질환들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 원인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심장 쪽, 혈관 쪽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 식물 유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백질과 지방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고기는
오히려 과다 섭취가 문제지 안 먹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단백질이 인체에 꼭 필요하니까 이거의 보급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시작했던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콜린 캠벨 코넬대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단백질이 너무 중요한 걸 누구나 알고 있죠. 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중국, 필리핀, 고기를 많이 섭취한 지역과 사람들, 고기를 잘 먹지 않는 식물 위주로 많이 먹는 지역과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해서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하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이 어린이들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급을 할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지역과 나라의 사람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적게 섭취하고 채소, 과일, 통곡식 위주의 음식을 먹는 가난하고 좀 어려운 그런 지역과 아이들이 더 질병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 스터디, 중국 연구라는 건데요. 무려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2,400개의 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에서는 역학의 그랑프리다 할 정도로 이 연구 결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오히려 수의사 출신으로서 동물성 단백질을 더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콜린 캠벨이 이 연구 결과, 자연의 식물, 과일, 채소, 통곡식 위주의 식사가 오히려 더 건강한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였던 존 맥두걸도 본인의 건강이 중풍에 걸릴 만큼 10대에 중풍에 걸릴 만큼 건강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의대를 진학하게 되고 음식과 또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미국은 20% 이상의 단백질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0% 미만 또는 5% 정도의 단백질만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유에서도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모유와 또 우유의 단백질의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 성인보다도 갓난아기만큼 단백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이 성장 발육이 왕성한 시기인 갓난아기조차 모유의 총 칼로리의 5%에서 불과 7% 사이 정도만 단백질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소가 먹는 거죠. 송아지가 먹는 거죠. 송아지가 먹는 단백질의 함유량을 봤더니 우유보다도 무려 3배, 4배 더 높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연의 이치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면 소는 약 1년 정도면 다 성장하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람은 15년 이상, 때로는 20년 가까이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의 함유량은 오히려 과한 상태에서 항상 질병의 원인이 되고 여러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소량 섭취했을 때 그 결핍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일은 사실 요즘 시대에는 없습니다.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콰시오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음식 섭취량이 너무나 부족할 때, 이렇게 좀 난민 국가들이 있죠. 음식 자체가 부족한 국가. 그럴 경우에 단백질 결핍증에 걸리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음식 섭취량이 심각하게 부족할 때 단백질이 부족하지, 일반 과일, 채소, 통곡실, 콩류, 견과류 이런 음식을 통해서는 결코 단백질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5% 이내로 최소한의 섭취, 기호식품 정도로만 먹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단백질 반, 지방 절반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또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소고기에 있는 단백질은 또 소량은 괜찮지만 항상 우리가 소량만 먹기보다 약간 과하게 먹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을 경우에는 소화 불량된 아미노산들, 단백질들이 생겨서 인체 내에서는 여러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식물의 단백질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소에는 단백질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해요. 하지만 노광색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고 또 버섯에도 우유 단백질보다도 고기 단백질보다도 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콩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정도로 별명이 지어져 있잖아요. 콩 단백질은 사람이 먹었을 때 굉장히 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죠. 해조류에도 또 견과류에도 통곡식에도 각각의 이 식물들에는 성분에 맞는 적절한 비율들로 모두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었다고, 채식을 했다고, 식물식을 했다고 단백질이 결핍되지 않고 충분히 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채소와 함께 소화가 잘 되는 양 정도로만 가끔씩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도 부족하고 특히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만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도 비타민 B12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하니까 몸에 문제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채식을 콩류나 버섯류나 채소류, 과일류나 통곡식을 충분히 먹는 사람들은 바디빌더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근육들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타민 B12는 어떤 분의 경우는 이 된장을 먹으면 이 콩을 통해서도 그 된장이 들어있는 여러 유익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또 장내 미생물이 비타민 B12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영양소는 사실상 없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보다 오히려 과잉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인체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지 않고 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절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맞아요. 머리카락도, 우리 세포도, 손톱도, 또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들과 면역세포들, 면역물질까지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보통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에서도 15% 정도를 추천하고 있고, 특히 헬스하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나 운동을 할 때는 단백질 함량을 또 굉장히 올립니다. 20%, 30%까지 올리는데 장기적으로 20%, 30% 이상 먹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온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고 노폐물 대사로 인해서 이 신장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함량이 10% 미만으로 꼭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0% 이상, 심지어 이제 20% 정도 동물성 단백질을 20% 이상 장기간 먹었을 때 그 동물성 단백질의 위험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콜린 캠벨, 또 토마스 캠벨 부자 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2,400개 지역의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중국 연구라는 거대한 연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역학의 그랑프리다 할 정도로 역학조사하면은 이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를 굉장히 최고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원래 목적한 바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백질이 정말 꼭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걸 먹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와 부자 어린이일수록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로 인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이런 질병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고기를 먹지 못한 채식 위주의,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된 지역의 사람들일수록 더 질병이 없고 건강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 20% 이상 먹게 되면 반드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질병을 유발을 하게 되어 있고 20% 이내로 두셔야 됩니다. 심지어 가장 성장기에 있는 모유 속에 있는 단백질 함량은
불과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에서 7% 범위 안에 있는 단백질을 먹고도 아기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이 성인, 다 자란 이 성인들이 5% 이상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인간과 해부학적으로 99% 일치하고 있는 유인원들도 하루에 5% 미만의 곤충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노폐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섭취 양을 10% 이내로 5% 정도도 충분한 것 같아요. 줄여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과 또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작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암이나 당뇨나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성 84,000명, 남성 44,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26년, 20년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채식 위주로 한 사람들보다 무려 이 사망률이 43%나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을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또 여러 질병에 문제가 오는 것을 확인을 한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역시 이 고단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스웨덴에서 무려 43,000명을 대상으로 30에서 39세 여성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고단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무려 60%가 더 증가한 거예요. 역시 동물성 식품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식물성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50에서 60세의 사람들 무려 6,000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전체 사망률의 75%가 더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단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당뇨 발생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질병 유병률이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질병과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은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고 몸의 대사를 막게 되죠. 그럼 이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질병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는 음식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콩, 견과류, 이 씨앗류 이런 음식들이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러니 질병을 예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줄고 또 수명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또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을 촉진시키는 것들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라고 볼 수가 있죠. 지역적으로도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 씨앗, 통곡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일수록 질병이 더 적고 또 수명이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16곳의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무려 8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추적 기간만 해도 4년에서 26년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과일, 채소, 또 견과류, 콩, 씨앗을 섭취한 사람일수록 전체 사망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을 써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만 해도 약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학회 회장인 킴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심장 질환은 99% 음식에 의한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장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건강한 식사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암이나 당뇨, 고혈압 모든 만성 질환도 역시 음식에 의한 병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SAD라고 해서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 미국의 표준 식단이 있는데요. 무려 가공식품이 57%, 동물성 단백질이 32%, 과일, 채소 같은 식물은 11% 이하로 굉장히 적게 먹다 보니까 아주 미국인의 여성 평균 몸무게가 키 한 162 정도에 75kg 정도로 대부분이 거의 과체중인 거예요.
무려 40에서 59세의 40%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비만이었습니다. 이런 비만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2차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알츠하이머, 치매, 질병에 걸릴 확률들이 정상 체중보다 74%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시기가 가장 인류 역사상 비만인이 가장 제일 많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공식품은 비만과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는 섭취하지 않는 것, 최소로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닭고기, 생선, 달걀, 이런 단백질들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인원의 먹이에서 좀 답을 찾고 모유에서 좀 답을 찾았습니다. 유인원들이 과일, 채소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열매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곤충을 먹는 비율은 5%입니다. 총 칼로리의 5%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또 모유 속에도 단백질의 함유량 자체가 사실 5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유류는 새끼에게 정말 적합한 에너지를 모유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유 속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단백질 자체는 총 열량의 10% 미만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 동물성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역시 유인원처럼 5% 먹으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 저의 경우도 달걀이나 생선이나 가끔 먹는 오리고기 이런 것들을 늘 챙겨 먹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먹고 싶을 때 그냥 기호식품으로 먹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동물성 단백질은 5% 미만으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계암연구재단과 미국 암협회에서도 무려 1000건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암을 일으키는 것은 육류가 많은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주식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정말 기호식품 정도, 차선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세포 분열이나 복제를 굉장히 촉진시키고 암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류는 저는 최소로 기호식품 정도, 만약 고기를 드신다라면 방목한 환경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을 소량 선택해 주시고, 생선도 중금속 오염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죠. 달걀도 매일 하나씩 드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호식품 정도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